누런 서책 속에서 성현을 마주하며 밝고 빈 방에 초연히 앉았노라. 매화 핀 창가에서 또 봄 소식을 보며 검은고 줄 끊어졌다 탄식하지 않노라. 안녕하세요. 퇴계 이황 선생의 입춘이라고 하는 시로 오늘 나무 아래 앉아서를 시작합니다. 어제가 24절기 중에 첫 번째에 해당하는 바로 입춘이었죠. 봄의 문턱에 서 있다 하는 입춘. 입속으로 그 단어를 읊조리기만 해도 어느 결의 매화향이 이 공기 중에 가득 차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곁에도 혹시 매화향이 찾아와 있는지 모르니까 창문을 열어보시거나 코끝을 좀 향을 한번 맡아보십시오. 겨울이 깊어지면 봄은 머지 않았다라는 또 뜻이겠지요.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순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Morning has broken 오늘 첫 곡으로 띄웁니다. 음악에서 벌써 봄이 좀 느껴지시나요? 입춘대길 건양다경 또는 만사형통 입춘대길 뭐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의 대문 앞에는 어떤 입춘첩을 붙여두셨는지요? 어제 이제 입춘 지나면서 여러분의 댁내에 모두 밝고 환한
새싹 돋아나는 봄 기운이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입춘이 되면은 그 집 대문에 이렇게 입춘 첩을 붙여 놓잖아요. 자기 집만 붙이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남의 집 대문에 밤에 몰래 나가가지고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입춘첩 쓴 거를 이렇게 붙여주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입춘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대문을 열려고 나왔는데 거기 덕담이 쓰여져 있는 이 입춘첩이 딱 쓰여져 있으면 붙어 있으면 그냥 봄을 맞이하잖아요. 그런 기분이 들기 때문에 복덩어리가 굴러온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아주 환하고 행복했다고 합니다. 요즘이야 뭐 아파트 생활들을 하다 보니까 입춘첩을 찾아보기는 쉽지가 않죠. 옛날에는 그 입춘첩을 필체만 보아도 그 집안 사람의 필력 자체를 보고 성품도 알 수 있고 또 이 집안에선 무엇을 소망하는지 올 1년간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입춘첩 옆에 이렇게 써 붙이기도 하잖아요. 우리 불가에서는 만사형통 입춘대기를 쓰고 그 옆에다가 관세음 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무구청정광 해일파제암 능복제풍화 보명조세간 뭐 이런 식으로 딱 써서 온 집안에 청정하고 집안이 청정하고 또 복이 들어오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 마음이 곧 불성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덕담들을 또 써서 붙이기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은 7살 되던 해에 입춘첩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삐뚤빼뚤 쓰는 이런 글씨체가 아닌 거예요. 7살인데 이렇게 수려하게 이제 입춘첩을 쫙 썼나 봐요. 그래서 집 대문에 붙여놓으니까 오며 가며 많은 그 유생들 학자들이 보고 이야, 이 참 누가 썼나. 그래서 그 추사 선생 김정희 선생이 7살에 쓴 그 입춘첩을 보고도 당대의 많은 그 학자들이 명필로 이름을 떨칠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이미 내다볼 만큼 그때부터 필력이 있었다 그럽니다. 이 입춘첩을 써서 붙일 만큼 사람들이 이 봄이 오는 입춘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길고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이제 옛부터 그 입춘이 되면은 사실 입춘 전, 그러니까 동지 전이죠, 사실. 동지가 들어서기 전에는 음의 기운으로 쭉 오다가 동지가 들어서면서부터 낮의 길이가 아주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하죠. 낮 길이가 양의 기운으로 가는 거죠. 음에서 양으로 서서히 기운이 바뀌어가는 때인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입춘 때가 되면은 그렇게 양의 기운으로 옮겨가면서 모든 생명체들이 생동하는, 약동하는 이제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입춘절은 어떤 면에서 어머니의 자비스러운 자궁과도 같은 계절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무엇인가를 잉태하기 위해서 품고 안아주고 그거를 이제 그 기간 동안 잘 보듬었다가 새싹이 돋아나도록 해주는 때가 입춘이잖아요. 그래서 들어갈 입자, 들입자를 쓰지 않고 설입자, 세울입자를 써서 입춘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올해는 모든 분들의 그 가정에 재앙은 다 봄눈 녹듯이 녹아내리고 오직 마음복이 구름 일어나듯이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이 덕행을 하나씩 쌓아가야 되겠죠. 어제 입춘에 우리 정각사에 다녀가신 분들은 입춘 첩도 받아가시고 그리고 나누어드린 신묘장구 대다란히 한 장씩을 받아가셨습니다만 평일이라서 오지는 못하셨는데 꼭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분을 남겨두었으니까 돌아오는 일요일, 이번 일요일 2월 8일에 정각사로 10시 반까지 오셔서 법회 같이 보시고 공양 드시고 가실 때 한 장씩 제가 선물로 또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각사를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전화를 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바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은 4호선이고요. 한성대 입구역에 내리시면 돼요. 3번이나 4번 출구로 나오셔서 한 10분 정도 정각사까지 동네를 좀 걸어 오셔야 됩니다. 지역번호 02-742-1231 742국에 1221로 문의하셔서 고생하지 말고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봄 소식에 대한 입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음악도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 선곡해 봤습니다.
우리의 고향의 봄을 오늘은 프랑스 파리의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이 부르는 노래로 준비해 봤어요. 자세히 들어보시면 알지만 우리말로 부르는 그 파리 나무 십자가 소년 합창단의 음성만으로도 버들가지에 파릇파릇하게 새순, 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같이 들어볼까요? 우레 같은 박수가 터질 것 같죠. 파리나무 소년가 합창단, 성가를 부르는, 성당에서 성가를 부르는 합창단이라서 그런지 고향의 봄도 굉장히 성스러운 성가처럼 들려요. 우리 발음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영어나 불어식 발음과는 또 달라서 우리 말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발음이 똑똑 떨어져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게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에 참 쉽지 않은 게 있어요. 특히 울긋불긋, 꽃동네 무슨 꽃대궐 이런 거, 대궐 이런 발음들은 결코 쉽지가 않다고 봐요. 근데 울긋불긋도 잘하고 꽃대궐도 잘하고 제가 자세히 들어봤거든요. 저걸 어떻게 연습을 시켰을까 아주 감탄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바람 속에서 법정 스님의 수행자들에게 보내는 편지글을 읽어드렸는데요. 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뭐 하얀색 종이 위에 그냥 까만 먹으로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어떤 면에 책 한 권은 세상을 향한 한 그루의 나무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떠가는 구름일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 목마른 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갈증 나는 사람에게는 한 사발의 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책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제가 올해는 제 원력 중에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로 세상 사람들과 더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불가에서 모든 수행의 끝은 회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양은 곧 나누는 것이거든요. 잘 나누는 것인데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몇 년 동안 제가 전국 강연을 다니면서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책을 읽어드리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책을 읽은 것보다 더욱더 쉽게 와닿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셔서 좋은 양서를 발굴하고 그런 좋은 책들을 읽어드리는 시간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고정적으로 어디에선가 홀을 하나 빌려서 가져봐야겠다. 뭐 이런 나름의 지금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체화되어지고 그 기획안이 다 짜여져서 실행하게 될 때 여러분께 방송으로 알려드릴게요. 아주 멋진 자리를 또 하나 만들어 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오늘은 바람 속에서 박경리 선생님의 6호 시집이지요.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뭐 이 책을 이미 보신 분들 감동 받으셨겠지만 선생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멋진 책을 남겨놓으시고 육신은 후를 바람처럼 떠나셨습니다. 오늘은 박경리 선생님을 마주하고 앉아 있는 듯 이 내용을 듣다 보면 마치 외할머니를 찾아와서 덕담 한마디를 듣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오랫동안 수행하신 스님으로부터 담백하고 간결하고 고귀한 한마디의 말씀을 듣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사람의 됨됨이라고 하는 글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 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 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덜어 보아왔다. 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덜어 보아왔다. 인색함은 검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준열하게 검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You light up my life. 이런 노래거든요. You light up my life. 정말 그래요. 당신은 내 인생의 밝은 등불이고 밝은 빛이 되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입니다. 바이올린 곡으로 듣고 있자 하니까 가슴 절절하게 고마움이 밀려오네요. 우리가 한 생애를 사는 동안 나이를 한 살 한 살씩 먹어간다는 건 내 나이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밥 한 끼를 먹어도 누군가가 농사를 지은 쌀을 얻어 먹어야 하고 누군가의 수고로움에 손길을 거치지 않고 내가 한 끼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세수를 한번 하려고 해도 누군가가 내 집안의 욕조까지 목욕탕까지 물을 운반해주는 수도까지 배관까지 놔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건 더 많은 사람으로부터의 고마움과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이니 나이 한 살 먹는다는 것이 왜 이렇게 나이 먹어가 아니라 그게 내게 얼마나 더 겸허하고 겸손해지도록 하는 것인지 요즘 들어서 제가 또 새삼 이렇게 좀 느낀답니다. 조금 철드는 거죠. 옛날에는 왜 이런 철이 안 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몰랐어요. 그냥. 뭐 틀면 수도꼭지에 물 나오고 밥솥에 그냥 밥 떠서 먹으면 되는 거고 컵도 그냥 뭐 이런 컵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쁜 컵이 있는데 물 좀 마실게요. 제가 손바닥에 물을 담아서 먹을 수는 없는 일이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예쁜 컵을 만들어서 제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세상 모든 게 다 공양이더라고요. 나이 먹는다는 것이 모든 존재로부터 공양받고 있는 것이다. 요즘 제가 뒤늦게 깨닫고 있는 아주 작은 깨달음이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다 깨닫고 알고 계시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나이 먹어갈수록 한 살 한 살 해가 갈수록 저는 나이 들어가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눈물겨워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도 그러신지요? 싫다고요? 나이 먹는 건 딱 질색이라고요? 청춘을 돌려달라. 그래서 청춘을 돌려드리면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10대와 20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줄 터이니 돌아가 보거라 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모든 의식 수준도 모든 것들이 다 원위치로 가 있다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그때보다 더 잘 살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장담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나온 젊은 날을 돌아보며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되짚지 말았으면 합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정말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도 있더군요. 나이가 60이면 어떻고 70이면 80이면 어떻겠습니까? 늙음이 다가오고 질병이 있고 내게 죽음이 허락된 날이 있고 언젠가는 이 육체를 다시 온 곳으로 되돌려 주어야 하는 날이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제가 오늘 만난 어느 보살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언젠간 이 육체를 온 곳으로 되돌려주고 해체돼야 될 날이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한다. 그런 날이 내게 허락되지 않는다면 이 삶이 어디서 끝날지 우리가 알 수도 없이 질척거리고 고단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 언젠가는 내게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생각하기에 지금 오늘 이 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또 가슴에 새겨보게 됩니다. 보내주신 댓글 최종수님 성불하세요 스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규태님 아름다운 음악과 지혜로운 말씀 감사드려요. 김수연님은 제 사연 소개해 주셔서 스님 대박입니다. 듣는 순간 감동에 눈물 기쁨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영광입니다. 새해에는 올해처럼 큰 사건들이 없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해 봅니다. 제작진 모든 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네요. 그래요.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작진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말 보내주시면 아무래도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무심히 돌리다가 더 바짝 정신 차릴 것 같아요. 제 기분에도. 맞나요 여러분? 네. 김진옥님 지난번 작은사랑 행사에 처음 참석해서 오늘 후원자로 작은아마 후원했습니다.
가족들과 모두 모아 입금했어요. 제 작은 정성으로 아픈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스님 덕분에 좋은 일 동참하게 돼서 기뻐요. 다시 보기로 스님을 뵙고 있지만 다음 법회 시간이 벌써 기다려집니다. 나무 아래 앉으면 참 행복해요 라고 하셨네요. 매월 둘째 일요 법회가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오시고 또 네 번째 일요일은 금강경 독송 기도도 있으니까 넷째 주에 올 수 있는 분은 그날 오시고요. 요번 둘째 일요일에도 다녀가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저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 행사는 제가 1년에 2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부처님 오신 날, 또 4월 초파일에 서울대학교 병원에 또 동국대학교 병원에 환우들에게 보내주신 정성금으로 치료비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5년 BTN 불교TV 개국 20주년 특별기획으로요. 정목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있습니다. 2월부터 시작이 돼요. 2월에는 광주에서 열리게 되고요. 3월에는 부산, 그리고 4월에는 대구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광주와 부산, 대구 그리고 대전까지 공연을 콘서트를 여러 시청자들 만나뵈면서 진행할 계획 가지고 있고요. 우선 2월에는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소극장인데요.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2월 26일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2월 26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이날 저와 함께 무대에서 멋진 음악을 가민 씨께서 들려주실 거예요. 광주에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2월 26일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좀 많이 홍보하고 알려주시고 우리 그날 광주 문화예술회관에서 반갑고 즐겁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과 그리고 대구, 대전 소식은 또 이후에 방송하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을 뵙기 위해 직접 간다고 하는 사실만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은 편지가 외국에서 많이 왔습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멋진 책과 엽서가 편지 와 있는데 안녕하세요 스님. 미국 시애틀에서 5살 난 아들과 3살 된 딸아이의 엄마 김유라예요. 지난주 아이들과 동네 도서관 스토리타임에 갔는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와 도서관 선생님께서 자신이 직접 소장하고 있는 책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노래와 그림을 같이 보고 있자니 저도 행복했고 아이들도 신나서 앉지 않고 계속 서서 책을 만지고 싶어 했습니다. 음악과 책과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스님을 위해 얼른 책을 주문했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러셨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난 새해에 도착해서 제게는 더 뜻깊은 선물입니다. 방송 보면서 불교 TV 혹은 나무 아래 앉아서 프로그램 제작에 나중에 아주 나중에 저도 함께 해보고 싶다는 작은 소원, 꿈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아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마음 챙김하면서 스님이 항상 말씀하신 따뜻한 자비심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 간절하네요. 방송을 못 보는 날에는 책을 읽으며 스님 책을 읽으며 맑은 마음, 행복한 마음, 감사한 마음 지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지난번에 스님이 방송 중에 눈물 흘리셨죠? 이곳 시애틀에서 잘 받았습니다. 저도 감동이었고 감사했어요. 행복한 마음이었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하셨는데 책과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 책에 나오는 노래는 원래 12날에 대한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스님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아무리 펼쳐봐도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무식한 건지 뭔지 막 열어보고 뜯어보고 눌러보고 혹시 이거 누르면 노래가 나오려나 했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편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노래 들을 수 있는지. 12버그 벌레가 나오는 크리스마스 이런 그 책인데
이 책은 여기 이제 이름이 있는 것처럼 데이비드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는 팝업 북 아티스트로 유명하더군요. 여러 연작 시리즈 작품을 내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벌레 시리즈가 유명합니다. 크리스마스를 기해서 아이들에게, 전 세계 아이들에게 선물한 책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넘기다 보니까 12날 이렇게 하나씩 벌레가 한 마리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배나무에 케이크와 같은 프루츠 케이크이죠. 과일 케이크에 매달려 있고 그걸 벌레 모양으로.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하나씩 보태지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벌레와 그다음에 뻐꾸기,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와서는 그 벌레들이 다 또 플러스가 되어져서 하나씩 늘어나는 이런 형식의 책이에요. 와, 정말 아름답죠? 좀 보세요. 짠! 툭 튀어나오게 입체적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키워주고 그 아름다움 속에 매료되어서 정말 뭐 감동을 주는 그런 이제 책인 거죠. 잠깐 같이 볼게요. 이거는 보니까는 팝콘 버그예요. 팝콘처럼 푹푹 튀어나오는 겁니다. 짠, 짠, 이쁘죠? 근데 제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또 느껴져요? 제가 좀 유치한 데가 있거든요. 아이들 이런 거 좋아하고요. 집이 한 채 다 나왔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이에요. 종이를 접었다가 딱 펼치면 자기가 원하는 집이 한 채씩 나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 무슨 부동산, 뭐 집값 얼마, 아파트 얼마 이런 거 없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산타. 네, 이렇게 뭐죠? 루돌프 사슴콘가? 그러니까 이제 벌레들이 이렇게 쫙 선물을 입고 지구촌 전체 아마 선물 배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쫙 이제 댄싱 벌레들이 모두 모여서 크리스마스 추리 앞에서 댄스를 하네요. 마지막 짠! 이 팝업은 이게 이제 엔젤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12 엔젤 버그 벌레들이 엔젤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나무 한 그루가 책에서 툭 튀어나오는 와 정말 멋지죠? 감사합니다. 김유라님. 이걸 보는 순간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도 감사드리고 이걸 이 시간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하시는 고국에 있는 우리 시청자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달팽이 편지가 외국에서도 많이 왔어요. 꺼내볼게요. 와. 이건 뉴저지에서 보내주셨고 이 편지 또한 제가 가져가서 자세히 읽어보고 또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 중에 부산 동래구에 계시는 김동식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로 65이 되는 김동식입니다. 편지를 자주 써본 적 없어서 글을 쓰는 일이 많이 어색합니다. 늘 목요일이 되면 스님 방송 듣는 것이 요즘 저에게 제일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용기 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인생에서 한적하다면 한적하고 외롭다면 외로운 나이가 되고 보니 한 생이 참 빠릅니다.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을 보면 언제 내가 이렇게 늙었나 싶어 깜짝 놀라기도 하죠. 눈만 뜨면 식솔들 먹여 살리겠다고 일터로 나가야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가끔 지루하고 실증나서 회사에 가기 싫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립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만 자식 키우는 일에만 신경을 썼지 자신의 노후 준비를 잘 대비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텅 빈 둥지 마냥 새끼들 다 내어주고 이제는 연금 조금과 자식들이 주는 용돈, 남은 재산 조금으로 날마다 까먹고 사는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전 괜찮습니다. 자식들이 다 제 앞가림하고 잘 자라주었으니 되었고
따뜻한 집에서 책 읽고 운동하며 아내와 건강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지요. 스님, 올해는 더 열심히 정진하는 한 해로 삼고 싶습니다. 스님께서 새해 소망을 편지 보내보라고 하셔서 불교대학에도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어쩌면 한가한 지금이 내 인생의 특별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스님 방송 열심히 보면서 올해 제게 주어진 시간도 소중히 잘 쓰겠습니다. 스님 건강하십시오. 부산 동래에 사시는 김동식님, 이 편지 사연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이 사연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그 구비가 이렇게 느껴져요, 그냥. 그리고 담담하면서도 진실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제 가슴에 어떻게 살아오신 분일까 그냥 이렇게 짐작이 되어집니다. 참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노년이 되면서 그렇죠. 연금과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매일 쓰다 보면 조금씩 갉아먹고 까먹는 것 같다 생각하시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갉아먹고 우리가 다 써먹고 그런다 생각하겠지만 올 때도 빈손으로 왔잖아요.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그 말년이 내게 허락된 것에 감사하면서 지금처럼만 이렇게 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이런 생각 가져주시고 자주 못 만나도 곁에 그렇게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의지처가 되는지 그저 연세가 들어가는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알거나 모르거나 자식들이 힘들게 살다가 어느 날 와서 기대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 한 그루의 나무가 바로 부모님들이시라는 것. 여러분이 그렇게 이 세상 속에 계시기에 그 자식들이 세상 안에서 또 열심히 각자 자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식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나무라는 걸 잊지 마시고 늙어간다고 괜한 생각들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님의 사연 정말 따뜻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음악 선물 띄워드릴게요. 사랑을 속삭여 주세요. Redites-moi des choses tendres, votre beau discours, mon cœur n'est pas là de l'entendre. Pourvu que toujours vous répétiez ces mots suprêmes. Je vous aime. Vous savez bien que dans le fond je n'en crois rien, mais cependant je veux encore écouter ce mot que j'adore. Votre voix au son caressant, qui le murmure en frémissant, me berce dans sa belle histoire. Et malgré moi je vous y crois. Parlez-moi d'amour, redites-moi des choses tendres. Votre beau discours, mon cœur n'est pas là de l'entendre. Ces mots suprêmes, je vous aime. Il est si doux, mon cher trésor, d'être un peu fou. La vie est parfois trop
pas mère si l'on ne croit pas aux chimères. Le chagrin est vite apaisé et se console d'un baiser. Du cœur en guérit la blessure par un sermon qui le rassure. Parlez-moi d'amour, redites-moi des choses tendres. Votre beau discours, mon cœur n'est pas là de l'entendre. Pourvu que toujours vous répétiez ces mots suprêmes. Je vous aime. 사랑을 속삭여 주세요라는 노래였습니다. 오늘 그 경북 문경에 사시는 김명옥님께서 해피 뉴 이어라고 하는 카드를 보내주셨어요. 사고로 몸을 다쳐서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니 정각사에 한번 찾아뵙기가 쉽지 않네요. 하지만 계획 갖고 있습니다. 새해 행차해 보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 2015년 청안하시고 원력 세운 바 다 이루시길 두 손 모아 항상 기원합니다. 라는 이런 카드 주셨는데 이 작품을 직접 본인께서 하신 거라 그럽니다. 그래요. 어서 쾌차하시고요. 언제든 서울에 발걸음하시면 제가 두 손 꼭 잡아드리기로 약속할게요. 이 시간 오늘 접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죠.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